도시계획 관리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목을 보니까 좀 무시무시하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몇 천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계위 소속 이석주 의원입니다. 규제가 나은 성냥갑 경관, 눈치의 성장을 못 춘 늙은 도시, 집값에 희생되는 억울한 시민, 이것이 오늘 서울의 현실이요 본 의원의 쓴소리의 핵심이지만 대책은 없고 아집과 쇼만 난무하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그럼 시장님이나 저나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같은 그 안건을 가지고 6년 동안 15번씩 이 자리에 섰습니다. 15. 아마 우리 의회 역사상 아마 이 전일무이하고 앞으로도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시장님. 아까 말씀하신 데 한 가지를 가지고 집요하게 하면은 해 주신다더니 나는 6년 동안 이러는데도 안 해주시는 시장님이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하시죠. 시장님, 지난달에 어떤 TV에 나가서 강남 재건축 당분간 더 스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집값을 이유로 2년 동안 조그만 참으라 해서 하루 참아왔는데 또 이렇게 중단을 강조하신 의도가 도대체 뭡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안 해도 될 텐데. 네, 의원님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사실은 내용을 잘 아실 텐데요. 그럼 제 입장에서 그걸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뭐 저는 사실은 우리 강남 지역의 주민들이 요청하시는 거 저는 100%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실은 노후화돼서 재건축의 필요성이 있는 곳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저희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은 이게 재건축이 만약에 허가가 돼서 이루어지면 여기에 지금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부동산 가격 앙등이 가격 안정 됐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 관계상요 지금 할 일이 많으니까 정하고 싶으시면 서류로 좀 전달해 주시고요. 작년 아시다시피 그 8.2 대책하고 9.13 초강력 대책 이후에 사실 강남의 집값이나 강북 집값 다 끊겼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내렸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무리하게 공급을 단절했고 단절한 것에 비해서 수요가 밀려오니까 시장님 2년간 안 내릴 때는 안 해줬는데 조금만 참으라 했더니 또다시 보세요. 또다시 집값 때려도 강남이요 강북에도 고개 쏙. 이 기자가 거짓말했겠습니까? 9.13 대책 이전으로 회복. 자,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하려고 주변 부동산 돌아다녀 봤어요. 9.13 조치 이후로 저희 단지도 다 올라갔습니다. 자, 참으라고 하셨죠. 사실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심의를 지금 모 단지는 1년씩 자문도 안 해주고 상정도 안 해줘요. 정부구역 지정을 온갖 6년 동안 핑계 다 삼아서 안 해주고 있고 이게 근거입니다. 자물안 근거. 반포나 여의도 압구정 재건축 지구단위 계획 용역이 이미 완료됐는데도 덮어놓고 있고 서울시 재건축 대상이요 수백 건 중에서 재작년 2년 동안 고작 4건 해줬습니다. 자, 시장님, 이보다도 더 참으라는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얼마나 간단하게 합시다. 간단하게. 시장님하고 나하고 이걸 가지고 밤을 새우고 한 달을 얘기해도 아마 끝이 안 날 거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간단하게. 예스나 노로. 얼마나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좀 더 기다릴까요? 네,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 못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 아파트라든지 잠실 주공 뭐 5단지라든지 이게 재건축을 통해서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주민들의 뭐 요구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사실은 정부와 서울시가 지금 필사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도 좀 이해해 주시면. 시장님 결국은 집값입니다. 이거 보세요. 자 다음 한번 보죠. 집값. 본의원이요. 제가 그랬죠. 저는 서울시 아파트 값을 가지고 모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10년 동안 공부해서 그때 제가 해놓은 자료 중에 하나를 보니까요. 조금 보완을 했는데 30년간 서울시의 주택 가격을 조사를 해본 결과 30년 동안 오르고 있었죠. 단 그 91년도 200만 호, 그 다음에 두 번 그 금융위기 때만 잠깐 쉬었다가 계속 오르고 앞으로도 오를 겁니다, 시장님. 이렇게 오를 거예요. 이 표를 보니까 시장님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서울 집값은요, 절대 내려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바로 서울 집값의 특성이요, 불패의 근거입니다. 서울 사시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 지방 가지 마십시오. 서울은 집값 올라갑니다. 절대 안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강남 대형 단지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은마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여의도라든지 아니면 이쪽에 압구정이라든지 이런 큰 단지들은요, 재건축 죽어도 못합니다. 죽어도. 조합 설립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윤마가요, 초진위원회가 2002년도입니다. D급 안전진단 받은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붕괴되면 참사로 이어질 텐데 대책이 있습니까? 마냥 안 해주니까. 이석주 의원님하고 저하고의 의견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네. 강남 불패,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다.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장님은 안 오르신다. 부동산 투기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저는 그냥 무조건 잡아야죠. 예. 잡아도 이런 역사의 근거, 이걸 보시면서 말씀을 하셔야죠. 저거는 과거에 네. 정부들이 말하자면 그런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와 처분의 전 과정에서 그런 투기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는 투기 잡아야죠. 세제와 이런 것들 저는 이 안에 투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시장님 미안합니다만은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정하시고 싶은 건 서면 좀 해주시고요. 시장님 청수 낮추고 국정상 해오면 해주겠다고 하셨죠. 그대로 조금만 기다리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 근거가요, 보세요. 제가 2014년부터 이 시의원 생활을 했습니다. 시장 질문했어요. 작년 9월 3일 날 한 거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죠? 거기다가 국제현상이나 최고작품 만들면 높이 안 하고 신속한 절차 이행해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동행이라는 글씨 누가 써줬습니까? 시장님 글씨고요. 잠실 5단지 조합장님하고 그 당시에 최명길 의원님, 국회의원님이 오셨을 때 국정상만 해놓으면 바로 해주겠다고 시장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저는 이겁니다. 결론은 약속 안 지키냐, 집값 투기 잡아야지요. 투기꾼들 다 때려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왜 직무유기를 하시냐, 이겁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석주 의원님, 네. 저 잠깐 앞에 저거 써드릴 때는요, 네. 그때 사실 조합이 정상적으로 잘 됐으면 아마 허가가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 조합장님이 구속이 되셨잖아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정복모 구속장 지금 계세요. 구속 안 됐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제가 빠른 시간 내에 국제 공모도 하고 해서 하겠다고 했던 그 조합장님이 결국 비리 때문에 구속이 되셨죠. 그러면서 쭉 지연되면서 오늘에 온 겁니다. 네. 하여간 좀 해주세요. 다 증거 보셨잖아요. 자,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 시장님하고는요 또 만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부시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부시장님, 그 수많은 난제들 서울시에, 그 다음에 집단민원 매일 설치는데 정말 고생이 많죠, 부시장님. 네. 부시장님 고생하실 잘 알고 있습니다. 알아주셔서 자, 감사합니다. 모든 전문가들이요, 집값이 오른 가장 큰 이유가 서울에다가 공급을 않는다. 그리고 그 빠른 효과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라고
입에 발린 사람이면 다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명색 이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공부를 좀 한 사람인데 그게 맞습니다. 자, 재생 규제는 공급이 축소되고요. 값이 오른다는 이 시장 자유 경제 원리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부장님, 그러면은 지어야죠. 그리고 작년 국토부와 함께 집값 때문에 진행한 부동산 시장 관리협의체 부장님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한 작년 8월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10여 차례 만나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좀 그것도 빨리, 왜냐하면 우리 서울시만 한다는 게 아니고 국토부하고 손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자꾸 만나야 됩니다. 네. 부장님 그 다른 것보다도 좀 만나주세요. 자주 저 우리 만나겠습니다. 주민들 보세요. 저거 깔려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자, 각종 보도하고요. 그 8.2나 9.13 대응 조치가 초토화돼 버린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암흑시대라. 암흑시대. 내가 봐도 암흑시대야. 여기 규제한 거 보세요. 정말 이 규제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따게 내놨죠. 환수 이게 잘못 써졌는데 강남인데 잘못 써있죠. 강북 재개발 이제 다 해제돼 버렸죠. 이제요 강북이고 강남이고 누가 재건축 하질 않습니다. 시장님 규제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하지락 안 해요. 자, 재생사업 인가가 났어도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얼마나 무섭던지 지금 우리 강남의 쌍용 아파트는요 휴먼 사업장입니다. 안 해요. 그게 휴먼하다 보니까 서울시 전역으로 퍼져. 재건축 않겠다 이거야. 언제까지? 정부 바뀔 때까지. 자, 그럼 다음 정부가 또 규제하면 어떡할래? 그래도 안 넣겠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팽배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부장님 이런 현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계시죠?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현실은 누구보다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강남 재건축이 상징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신중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기조라는 걸 말씀드리고 재건축 초과 이익에 관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중앙 정부에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공공으로 환수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세요. 지금 시장님이 이런 이 20 쪽이나 이쪽 주택 쪽이 저걸 조금 어두울 수가 있으니까 부시장님이 충분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네,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아니야, 내가 볼 때 모르는 것 같아. 네. 자, 이 통계를 이제 보면 통계를 한번 봅시다. 통계. 이 박원순 시장님 취임 이후 7년하고 이전 7년 해보니까 약 4만 4천 세대가 줄었어요. 물론 뭐 저 시장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규제라고 봐요. 규제 때문에 이렇게 줄었는데 재생사업 최초 절차인 정부구역 지정도요. 작년 올해 내가 보니까 없어 아예. 이게 한 80건 이게 한 90건 돼야 되는데 없어. 그러니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재건축하는 현장이 없어요. 그죠? 이거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도시가 이 순환이 돌아야 되는데 피가 막히면 고혈압이 이게 이 동맥 경화 걸릴 때 이게 큰 난 걱정이다. 제가 이 이유에 대해서는 잠깐 좀 설명드릴까요? 네, 말씀하세요. 네. 재건축 초과 이익에 관한 환수 범주를 2년 동안 유예를 합니다. 그러니까 18년 1월 달에까지 유예를 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발효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17년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갈 만한 건 이미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잠깐 주춤을 하고 있고요. 다시 정비구역 지정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부시장님 그렇게 되는데 이제 보세요. 지금 뉴타운 재개발도 출구 전략으로 총 683개 중에 60% 이상이 다 해제돼 버렸어요. 지금도 법에 보면요, 일몰제하고 직권해제가 살아서 움직이니까 아마 곧이 말릴 겁니다. 여기 부치까지 있어요. 내년 3월 2일 이전에 2012년 이전에 정비구역 추진위원회 나간 것도 전부 해제시키겠다는 게 국토부 정책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골목길 정비, 뭐 빈집 매매, 주거환경 개선, 우리 사업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고 있지만 좁은 골목에 푼칠 덧칠 해봐야 정말 어색하고요. 다가구 주택은 업자들은 지어서 팔아먹다 보니까 우후죽순 정말 도시 흉합니다. 흉해요. 이거 보세요. 다 법이 그대로 생생히 살아있죠. 나는 이 법을 볼 때마다 칼을 들고 있는 그 수문장 같아.
네, 의원님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그죠? 말씀 좀 드릴까요? 맞죠? 예, 예. 자, 부장님, 아니 조금만. 네. 그 강북은요 취소해버리고 강남은 집값으로 중단을 해버리면요, 이렇게 필요한 서울의 공급을 다 죽어버리면은 이제 곧 서울에 또다시 집값 폭등이 올 텐데, 이거 어떻게 하죠? 집값 폭등 올 텐데. 먼저 구역 취소나 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이제 주민 갈등이 있거나 사업성이 안 나오는 지역들 그런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저희가 쭉 구역 해제를 해왔습니다. 사업성이 있거나 주민의 의지가 있는 경우를 그렇지, 안 저희가 되는 건 강제적으로 한 취소해야지. 건 아니죠. 아니, 부장님. 그리고 일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의 의지가 있거나 사업성이 있는 부분은 일몰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고. 제가 알죠. 저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요이지 않습니까? 그래, 도시계획위원이고 다 알죠. 네, 다 다 아는데 처음에 내가 나와 조금 있다는 과장도 해. 네. 솔직히 내가 좀 네, 이게 좀 말을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과장하는데 그래도 내 말 속에는 진실이 많이 숨어 있어요. 예. 그리고 부시장님 진짜 고생하십니다. 내가 여기 맨날 전화, 시장님은 전화도 잘 안 받고 몇 마든 게 부시장님이야. 네? 고생 많이 하셔. 네,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자 이제 그렇죠. 잠깐 들어가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시장님하고 끝장을 봐야지. 잠깐 들어가시고 시장님 나오세요. 예, 시장님이 부동산 정책을요 무리하게 정부나 시가 개입하면은요 부동산 안정이 되는 게 아니라 실패할 확률이 더 많아요. 이거는 다 우리 선배들도 얘기를 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시장 경제를 무시하고 시장님이 약속 어긴 그 때문에 저 울분에 달한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제10대 경제대국의 도로변에 거짓말장이, 내 이 얘기는 않겠어요. 누구라고? 녹물로 밥해 먹고 이게 뭡니까? 이게 약속 어긴 규탄 철폐. 이런 봉기가 이제는 여의도에도 압구정에도 또 일어날 겁니다. 은마 아파트 대치동에도 하도 못 참아서 저거 붙이겠다는데 내가 맡고 있어요 지금. 시장님 나한테 고맙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 벽에다가 이거 크게 써놔보세요. 사실에 이거 진짜 사실이잖아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요 시장님 이 자료 한번 다시 더 넘겨보세요. 보기도 싫어 넘겨버리세요. 가만있어. 자료 여기 보면은요 서울 인구는 10년간에요 38만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1, 2인 가구가 55만 세대가 늘었는데도 주택 보급률은 거의 100%가 됩니다. 이거를 봤을 때 이 소유 개념에서 거주 개념으로만 그 패러다임만 바꿔주고 시장님이 하시는 이 무작정 악성 규제만 없다면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10만 세대는 능히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네, 패러다임과 시장님의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같이 보급률은 거의 100%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보급률은 그런데 이 자가 보유율은 사실은 좀 낮은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채를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좀 더나 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 이제 지나친 경우. 그래서는 이게 불평등을 시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다. 자가가 한 60% 되는데 시장님 생각되고. 100%면요 전세도 살고 월세도 살고. 나는 진짜 나도 이 대한민국에 살지만 뭐더러 내 집 하는지 그또 내가 또 이선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도 저기에 대한 있어서. 대안은 좀 전세 살고 하면 이 100%가 되는데요.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을 사실 엄청 공공임대 지어야죠. 지어왔죠. 그래서 지금 제 임기 중에 약 10%가 넘는 40만 호 정도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하겠다. 네네. 그렇게 되면 가격에 대한 통제력도 좀 생기고 네네. 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요. 그래서 사실 힘들었지만 지금까지 제가 8년 동안 끊임없이 공공임대주택 특히 시장님 그 스톡을 8만 세대 지어왔고. 잘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임대주택 내가 SH에서 보고를 받습니다만은 시장님의 임대주택 정책은 나는 대한민국 어디 가서도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잘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결국은 이거 재건축 풀어주세요. 결론은. 그건 잘 하셨는데. 기승전 그러시군요. 그런데 아니 공급 부족을 별거 말씀하셨는데 아니야.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또 지난번 국토부하고 발표하면서 그때 우리가 얼마였죠? 10만 호 이상을 공급하기로
그때 이미 발표를 그래요. 저 우리 주택국장님도 매일 고생 많이 해요. 주택 공급하려고 다 합니다. 그래서 저도 도시관리, 계획관리 있습니다. 다 좀 도와주자 라고 사실 청년주택 이런 거 다 제가 앞장서서 도와줘요. 그러면 시장님이 저를 우리 동네 재건축 하나 정도는 해주셔야지. 이렇게 6년 동안 내가 나이 먹어도 미안한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하지는 마시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요. 정부가 수도권에 3기 신도시 30만 세대를 계획하고 서울시는 미래부지, 차고지, 배수장까지 몽땅 3만 짓겠다고 야단 법석입니다. 그래도 자, 이 보세요. 이 3기 신도시로 교통 불보듯 원천 무효, 마곡 수색 부글부글 이게 사실 나도 저번에도 한번 우리 동부도로사업소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방방곡곡에 이래.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강북에 참 어려운 분들 많잖아요. 재개발로 해서 그냥 새집 지어주고 이런 거 다 취소해버리세요. 물론 내가 너무 또 쉽게 이야기하는지도 모르는데 제 생각도 좀 맞을 거예요. 시장님, 전 시장들처럼요 규제만 안 했고 아까 4만 5만 세대요. 재건축 재개발만 잘해줬어도 임기 중에 서울 시내에 충분한 새로운 아파트가 가능했다는 결론이 지금 이 표들을 보면 나옵니다. 시장님,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 저는 아까도 그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노후화된 아파트의 재건축 재개발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해줘야지요. 전혀 안 해줘 버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조금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큰 또 이 부동산의 어떤 가격이 일시에 앙등하는 문제, 이거는 또 우리 모든 국민이 또 문제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중요한 문제긴 한데 시장님 생각을 제가 이제 여기 6년 동안 하다 보니까 다 알아. 시장님 마음은 나는 시장님 저 밑바닥까지 다 알아요. 시장님도 내 속 다 알겠지. 결국은 슬쩍 돌려주는 겁니다. 왜 소위원회에서 자꾸 있어요? 1년씩. 법에도요 아무래도 이거 1년이면 정비계획 끝나야 돼. 6년 동안 지금요 언제 할지도 몰라요. 언제 할지도. 집은 무너져 가는데. 자, 시장님, 이 정부 신도시, 그 다음에 이번에 미래부지 8만 세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정부도 잘했고 시장님도 잘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서울의 인구가 이제 조금씩 줄고 있고 또 사실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인구가 줄고 있죠. 그리고 있죠. 우리는 이제 지방 균형 발전이라고는 또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 이렇게 신도시를 계속 짓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약간은 회의적인 신도시 문제 있죠. 하지 갖고 말아야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 해야 되죠. 잘 아시지만 지난번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이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린벨트는 풀면 안 됩니다. 시장님 그것 정책 또 잘하셨어요. 나는 시장님 정책 잘한 게 임대주택 그린벨트는 정말 그는 대통령 표창을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시장님한테 내가 이렇게 열받고 하는 거는 6년 동안 도시 재정비 지구단위 계획도 안 해주고 다 해놓은 거 왜 발표도 안 하시냐고. 그래서 이제 시장님도 아시잖아요. 중앙정부하고도 아이고 중앙정부 넘어오지 마세요. 그 투기적 요소를 우리가 어떻게든 줄이거나 없애고 그런 바탕 위에 이 문제를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13번 해보세요.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증가율을 보면요, 저는 사실 이쪽으로 전공을 좀 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상당히 정확하다고 보세요. 이런 30년 거를 보니까 서울만 해도 매년 한 4만 세대, 전국엔 30만 세대 이렇게 늘어나는데요. 30년 되면은 거의 아파트를 새로 지어야 되거든. 이렇게 계속 늘어난 거를 알고 계시고요.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암흑시대로 유도했던 결과 서울은 마냥 슬럼화되고 주택 공급은 전멸이자 현재 최악입니다. 물론 지금 저쪽 둔촌이나 이쪽에 가면 좀 지어서 개포동 같은데 입주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일부고 실제 큰 공룡이 지금 상계동, 중계동이나 저쪽 양천 같은 데 가보세요. 다 잠자고 있어요. 서울은 슬럼화되고 공급은 전멸이고요.
규제로 이 낡은 아파트가 계속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안전진단 중단으로 시작도 못합니다. 시작도. 어디가? 중계동이나 양천 같은 데 시작도 못해. 자, 정비구역 중단으로 조합 설립 못해. 어디? 은마아파트가 지금요, 정비계획을 6년 동안 붙들고 있으니까 조합 설립도 못해. 예? 자, 조합 설립을 하면 뭐합니까? 팔지도 못하는데. 분양권 전매죠. 이리 묻고 저리 묻고 이리 묻고 저리 묻고 모든 우리 서울 시민은 헌집에서 그냥 살다가 대충 무너지면 죽어라. 내가 너무 표현이 강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 2분의 1, 이득금 2분의 1 내놔. 인가 났습니다. 우리 대치 같은 거. 인가 다 났어요. 스톱. 안 해. 저 안전진단도 못하고 조합 설립도 못하고 인가 해줬는데도 우리 그 대치 쌍용 같은데 얼마나 인가나 고생했습니까? 안 해. 그제 총회 했는데 내가 가봤더니 당신이 도와준 건 뭐 있어? 개발의 한 수가 없어. 아니 내가 시 밑에도 도와주고 내가 저 정비계 그 사람들 잘 몰라요. 우선만 내 돈이 이득금 다 나가는데 왜 지어? 그만둬. 거기서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맞아 죽을 뻔했어. 계속 하라겠다가요. 안 합니다 이제. 이게 참 현실이에요, 현실이. 자, 시장님 이 견해를요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실래요? 지금 제가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서 죄송한데 이게 우리 동네 현실이고 서울시 현실이고 재건축 재개발의 현실인데 이 규제 좀 풀어주셔야 돼요. 안 된다니까. 안 돼.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 한 말씀 하셔야 돼. 이 부분에서. 뭐 저는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그 주택과 부동산에 관한 정책이 저는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서울시는 인구가 줄고 있고 사실은 인구가 줄면 주택도 사실은 이 공급은 물론 계속 해야 되지만 그 공급의 내용도 공공임대주택이 중심이 돼야 된다. 조금만 크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저기 우리 주민들도 좀 오셨는데 네. 주민들도 시장님 말씀이 좀 시원하게 하기를 지금 엄청 바라고 계실 듣고 거예요. 계실 겁니다. 이 마이크가 되는 네, 거죠? 저분들 지금 네. 6년 동안 나한테 내가 오늘 오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 내가 아까 초대했다고 아까 의장님 그런 내가 초대한 적 없어요. 전혀 없어. 나 초대 안 했죠? 난 저분들 오라는 적이 없고 누군지도 몰라요. 자, 시장님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저는 주택 정책 방향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 우선 주택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곳이지 팔고 사서 투기를 낳는 곳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것은 세제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책이 저는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저는 대폭 늘어나야 된다. 그래서 뭐 이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의 40% 아니면 싱가포르의 70% 저는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몇십 %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서울시는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 8년 동안 꾸준히 해서 향후 3년이 지나면 OECD 평균 9%보다 넘는 10%를 달성하게 됩니다. 자, 시장님 오늘 지금 질문의 키포인트는 재건축 해주겠냐 안 해주겠냐는데 지금 너무 옆으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도 뭔가 하나 들으러 왔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아유 좀만 기다리시 해주겠소 하고 좀 너울처럼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시장님 이 문제 그냥 덮읍시다. 덮어. 이거는 역사가 증명을 하고 이거는 여기에 계시는 우리 시의원님들 여기에 계신 우리 공무원님들이 평가를 할 겁니다. 우리 서울시 정말 고민이에요. 이제 집 낡아요. 보셨잖아요. 자, 다음은요. 영동대로 아주 확 바꿔서 보급환승센터의 삼성역 KTX 진입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동료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명확치가 않아. 그래서 제가 재차 드리니까 시장님은 정말 지금 중요한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자, 우리 국가의 운명이 바로 여기에 걸려 있다고 저는 봐요. 이 자료처럼요, 삼성역 자료처럼 국가철도망 공청회 코티가 해서 해마다 해가지고 10년 동안 KTX가 의정부까지 가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엊그제 2월 1일 날 국토부가 야 사업성 없어 간 때려치워. 그래서 이거를 설계 변경을 하고 있죠.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보급환승센터의 그 대역사가 정말 필요하잖아요.
거기가 지금 국제업무지구고요. GBC나 그 마이스의 초현대 맥하고 잠실 광역 스포츠문화센터 그리고 국가 미래가 걸린 2030의 수도 서울의 서울이자 도심입니다. 또한 여기에 우리 저 청량리역하고 잔동역이요. 이거는 정말 북서울의 최고 요충지고 18,000석의 초대형 K-팝 공연장이 지금 바로 곧 들어갈 텐데 이렇게 신경제 중심과 통일 세계화를 대비한 이 미래부지의 KTX를 빼버린다. 자, 우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 있죠? 자, 질문합니다. 이 중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지연, 혈세 낭비, 시민 불편을 다 팽개치고 즉각 취소해서 시설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서울시고요. 이 GTX 뭡니까? 이 출퇴근하는 거야. 수도권 사람들. 이거를 재설계할 때 이제 다시 재고해보겠다 이러고 있는데 40-50m씩 초대형 토목사업 하려면요 수조 원의 수백이 들어가는데 당장 삼성역의 플랫폼 공사비 2천억 아끼려고 이걸 하지 마라. 정말 기가 차죠. 시장님, 자료상 그림은요 지금까지 많이 지금 보셨고 보셨죠? 이 그림 수년 동안 아마 보셨고 확정 발표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팀장 공문이 여기 있는데요. 여기 정결 규정을 내가 보니까 나도 공무원 생활 조금 해서 정결을 누가 했나 이거 쭉 한번 보니까 팀장이 정결했어. 국토부 팀장이 뭐 정도 될까요? 서기관이나 높은만 사무관 정도 되겠죠. 이제 서기관 정도. 이 사람 한 장 달랑 받고 이 중대한 사업을 장관 미팅이나 재건의 노력 한 번도 없이 즉각 변경을 하는 사유. 간단하게 답변해요. 간단하게. 사유. 왜 이 공문 한 장 받고 2월 1일 날 받고 2월부터 부랴부랴 설계 변경 하시는지요? 그냥 기가 막혀서 내가 묻습니다. 하실 말씀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네, 할 말이 많습니다. 네. 이 국토교통부는 이미 KDI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해서 저 팀장이 형식적으로 문서는 만들었을지 몰라도 아마 국토부의 공식 입장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뭐 잘 아시다시피 고속철은 기본적으로 국토부의 정부의 전속적 권한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말씀 드릴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로서는 고속철이 삼성역으로 연결되고 또 장기적으로는 의정부를 통해서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저는 나중에 이게 이제 뭐 신의주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특히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냅시다. 네. 자, 시장님 2016년 10월 달에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영동대로 통합개발 MOU 체결을 했습니다. MOU 맞죠? 이때 KTX 의정부 연장 사업비는 서울시가 부담을 하고 나중에 GTX 예타 후에 지급토록 노력한다. 그죠? 노력한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토부는 전혀 돈 대줄 생각은 없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국토부가요 올해사 경제성 타령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4천억 다른 데다 쓰려고 혹시 KTX 의정부 연장 계획을 폐기하고 수용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어요. 왜 의심이 드냐면은 경제성인 BC값이 충족이 안 돼도 균형 발전이나 북방 통일 등 큰 사유가 있다면 충분히 예기정도 있다는 걸 제가 알고 계시는데 시장님 그냥 속행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국토부 제껴버리고 그냥 의정부까지 그냥 우리 돈으로 하면 안 돼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돈이 없죠. 네. 그래 그건 네. 또 이해가 아니, 그래서 갑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국토부하고 협의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또 고속철도 도입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또 GTX A와 C 노선 간의 연결 선로를 설치하는 거 이걸 공식 요청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무튼 이 지금 KTX는 당장 설치되지 않더라도 또 나중에라도 그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매몰 비용이 생기지 않도록 나중에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확실히 답변하셨죠? 네, 됐습니다. 지금 국토부가 아까 얘기했던 그 본의원의 그 억측이라면은요, 저는 항상 이런 의심이 들어요. 제가 뭐 야당 쪽에서 그런지 몰라도 같이 국무회의에 참석도 하시고
시장님은 전국 지자체 수장이신 박은수 시장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서울 집값 문제나 서울 고속철도 노선 문제를 가지고 국토부 장관에게 강력을 대응 안 하시고 부랴부랴 이렇게 수용만 하시는지, 예? 왜 이게 궁금이 드냐면 작년에 어떤 신문을 하나 보니까 대권 길드는 박원순, 집값 잡겠다는 김현미, 이런 내용이 나는데 이런 게 사실 억측일까요? 그리고 사실 같아서 제가 하신 말씀이요. 그리고 지금까지 발표했던 영동대로 환승센터에 세계 최고작을 만들겠다고 했고 당초 계획된 특수계단이나 도미니크 페로의 명작이 손생돼가고 있다는 정보가 들리는데 사업비 변경이나 이런 변경 절대 안 하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당초 계획대로, 도미니크 페로 작품대로. 저런 언론 믿지 마십시오. 저기 아이고 대답을 하셔야죠. 아니, 무엇이든 저렇게 대답을 하셔도 잘못하면 이거 제가 제껴버려 보기 싫어.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대로. 뭐 중앙 정부와 아닌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협의하고 있고. 자 지금 그러면요. 아까 말씀드린 저거는 그러니까 이 KDI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KDI 사람들 나쁜 사람들입니다. 보통 왜 그러냐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2010년도에 자기네들이 분명히 삼성역이나 우리 저 강북에 KTX 들어가야 된다고 국토부까지 건의해놓고 어느 사람이 누가 얘기를 했는지 2월 1일 날은 경제성 없다. 내 KDI 사실 나쁜 사람들이라고 정말 내 욕이라도 해보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시장님. 지난 석탄일 날입니다. 12일 날 삼성동 봉은사 달해원에서 그 지역 국회의원하고 지역구청장 만나신 적 있죠. 그때 삼성역까지 진입하는 필요한 플랫폼이나 복선 등 모든 건설을 지시했다고 들었는데 누구한테 지시를 했고 그리고 누구한테 지시했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 저는 지금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영동대로 환승센터가 완공이 되면은 삼성역까지 확실히 운영이 되는지 여기서 답변해 주십시오. 좀 답이 좀 어렵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를 계속 하는데 중간에 그래도 답변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KTX가 이 삼성역을 거쳐서 의정부까지 가는 것이 맞다. 그걸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국토부의 이 요청과 KDI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일단 국토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따를 수밖에 없고 예산을 우리 예산으로 다 하기로 그렇게 했다고 되면 MOU 맺어놓고 그래서 우리 통합 역사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나중에 고속철도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또 이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GTX AC 간에 이 연결선로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요청하고 있는 그렇게 요청하고 됐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GTX요 시속 180km밖에 안 되고 이 수도권 사람들 출퇴근용이야. 우리 서울 시민한테는 별 볼 일도 없어. 그거 사실은 나는 귀찮게 생각하고요. 진짜 우리는 원산, 목포, 부산, 경주에서 오는 KTX가 삼성역에 오고 우리 창동역에 와서 우리 K-팝을 듣고 우리 강남, 강북이 동시에 발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어떻게 GTX를 1순위, KTX를 2순위로 두느냐. 저는 이거에 잘못했다고. 어제 보도 보세요. 어제 어떤 보도 여기 안 가져왔는데 어제 보도에도 KTX를 완전히 빼버렸어요. GTX만 그냥 앞서 세워놨어. 시장님 어제 보도 보셨죠?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자, 시장님 들어가세요. 저도 이제 마무리하고 가야죠. 피곤합니다. 들어가세요. 고생하셨고요. 꼭 좀 해주세요. 꼭 좀 삼성역에 들어와야 됩니다. 동료 연미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결국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요, 정말 수요가 많은 서울 내부에다가 집을 지어야 됩니다. 서울 주변만 맴도는 헛발질의 공급 정책, 집값에 희생되는 서울의 미래. 이 보도를 내용들 보면은 하나하나 상당히 그 뼛속같이 맞는 말입니다. 신도시 20여 개 넘었지만 아직 미결 상태고 지방에 약 5만 가구가 미분양이 있다고 합니다. 3기 신도시와 서울 곳곳에 마지막 남은 우리의 미래부지까지도 임대 짓겠다고 발표를 했고 집 짓겠다 발표했지만 민원은 듣고픈 오히려 서울 집값은 분명히 오늘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토부 장관,
그리고 시장님이야 공무원 여러분, 기아들이 만약에 꼭 정부가 개입을 해서 서울의 집값을 잡으려거든요, 신도시 때려치우세요. 그리고 지방도시나 서울에다가 초과이익 환수를 비롯해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모두 풀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이것이요, 우리 예산 필요 없습니다. 다 민간 예산으로 할 수 있고요, 단기 효과를 정말 잘 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륙을 호령했던 광개토대왕의 긍지를 살리고 천년 미래 서울과 북한을 거쳐 중화대륙 러시아까지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KTX가 힘차게 달릴 수 있도록 삼성의정부 연장을 우리 함께 건설해 갈 것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이석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